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어려워. 얍삽이로 풀면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얍삽이로 풀면 근데 좀 어렵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 문제는 주제가 이거야. 주제가 연산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지금 네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연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인데, 연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술술술 풀리느냐? 그것도 아니야. 일단은 주어진 형태를 보고 직관적으로 생각하기가 힘든 구조이다 라는 생각을 해 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할 게 없어서 이걸 해보면 P, B, 여 분의 P, A, 교, B, 여 이렇게 되고 끝이잖아. 항복이다 씨발 뭐 이런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데 좀 쉽지 않아요?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놈은 뿌리가 덧셈 정리다. 뿌리는 무슨 말이야? 이놈은 뿌리가 곱셈 정리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뿌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현상을 해석하는 이론이 이와 같다. 그런 얘기지. 여기서 왜 덧셈 정리냐? 지금 이게 있으니까. 그리고 뭐 덧셈도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곱셈 정리라고 하는 게 B 바 A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고, 여기서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현상을 뭐라 부르죠? 라고 하면 연립이거든. 연립은 뭐 하는 거죠? 부등식이면 공통부분, 등식이면 소거.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그걸 생각하기가 쉽지 않지.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에는 숫자 더하기 숫자는 1이다. 숫자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제시한 거고, 이 숫자가 문자로 제시된 것에 불과한데 근본적으로 본다라면. 그런데 이게 지금 확률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면 그냥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 얘를 생각해 보면 덧셈 정리로고, 네가 이제 이론을 생각을 해서 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P A 더하기 P B 빼기 P A 교 B 라고 하는 순간 이쪽에 A 교 B도 있을 것이고 이게 A 교 B와 연결이 될 것이고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겠어요. 그리고 더하기 P A니까 2다. 그럼 얼마야? 이게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얘는 P A 교 B는 P 저게 그러니까 A죠. P A 곱하기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문자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데, 이걸 지금 해보면 P A 교 B를 소거할 수 있겠다. 따라서 P B 이걸 여기다 넣으면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2분의 3. 그러면 1 마이너스 2분의 3 P A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현상을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여기서 어려워요. 궁극적으로 모두 분자 분모 모두 뭐? PA로 표현 가능하구나. 이 빨간색으로 적는 부분이 힘든 생각이야. 그냥 분모 분자 모두 PA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게 예상이 되나?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P 이건 1 마이너스 PB잖아. PB가 1 마이너스 2분의 3 PA잖아.
그럼 PA로 표현이 됐죠. 분자는 P, A 빼기 P, A 교호 B인가? 이게 또 뭐야? 이게 아니야. 이렇게 너무 줄여서 적지 마. 집에 와서 복습할 때 존나 힘들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2분의 3 PA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PA 빼기 A 교호 B. 이게 조금 전에 했던 그 성질에 의해서 바꿔지는 거죠. 그리고 A 교호 B가 저거잖아. 그래서 2분의 1 PA다. 이건가? 그래서 다 PA로 바뀌었다. PA, PA, PA를 약분한다. 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뭐 계산을 네가 해보면 얼마라고? 3분의 1이 나오는데요. 계산은 네가 해보고 PA가 약분이 되잖아. 그러면 이 약분이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이게 PA가 이렇게 여기는 1은 없어지는 거니까. 약분이 된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이 노란색으로 했으니까 노란색으로 해. 뭐냐면 분수식의 계산, 흔하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수식을 구성하는 얘들 값은 알 수 없어도 약분이 되었고 상수로 표현되는 계산이 고1 때 유리식의 계산 등등등에서, 또는 고2 때 그 지수식 계산하는 패턴에서도 좀 등장을 하는 그런 놈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수 중에 정수 지수는 분수가 되잖아. 눈빛이 존나 썩어갖고 지금. 나 진짜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얘들아 제발 이러지 마. 뭐 이런 존나게 많이 나오는 형태.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뭔가 값이 나오게 위에 이제 여기에 관련된 수문 뭐 하나 더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 라는 게 많이 등장을 했던 놈이야. 고1, 고2 과정에 거쳐서 등장을 했던 놈이다 라는 거지. 이해 갔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워. 총체적으로 어렵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은 이것도 어려워. 이걸 보고 덧셈 정리를 생각을 해내겠다. 이놈을 보고 곱셈 정리를 생각을 해내서 식을 진술해 보겠다. 이 저 형태를 바꿔서 표현해 보겠다라는 생각도 어렵네. 그런데 그 부분을 노란색으로 적은 건 그 부분보다 더 어려운 게, 이 현상을 연립이니까 소거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놈을 남는 요소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으면 주어진 놈 갖고 떠오르는 거 미친 듯이 표현해 보다가 돌고 돌아서 갑자기 아까 적었던 식이 다시 나오는 그런 역 같은, 그죠? 그런 놈이 되겠어요. 그리고 풀이 2번. 미친년이 한 풀이 2번을 보겠어요. 풀이 2번은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에서 생각한다. 미친년이 한 풀이지만 그래도 직관적인 통찰이 있지. 그래서 이건 참고로 보겠어요. 이 반에서만 부르잖아. 그리고 하긴 그러네. 자, 아무튼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S다. 그리고 A와 B다. 그러면 저 위에는 PA 합 B 더하기 PA는 1이다 라는 거 갖고 뭘 할 수 있냐면, 1이 되는 게 뭐죠? 그거잖아. PA 합 B 더하기 PB는 1이 뭐야? PS다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뭘 생각을 해낼 수 있죠? 왜 A가 B로 바뀌었어? A. 맞나?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놈도 P, A, 합, B, 더하기
이거를 표현하려면 좀 복잡한데 그래도 이렇게 표현하자. P, A 합 B, 의 여 라고 생각을 하면, 그죠? 이거는 그냥 지금 이런 거는 그냥 벤다그램에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이거를 빼서 생각해 보면, 아, 이놈과 이놈이 같겠군. 뭐가? 확률이 같겠군. 이거죠? 근데 밑에 놈을 보면 이걸 전체로 봤을 때 이놈이 뭐야? 2분의 1이야. 얘를 전체로 봤을 때 요놈이 요것과 요것이 같다 그런 얘기지. 2분의 1이라는 거.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그러니까 비율이 2분의 1 P A. PA는 비례상수로 적은 거예요. 비례상수로. 그럼 얘도 뭐야? 2분의 1 PA다. 이거죠. 근데 이놈이 이 바깥의 부분과 같죠. 그러니까 얘는 PA다 이거지. 바깥의 부분. 아, 지금 뭔가 지저분해지는 느낌이 들어. 여기가 PA다 이거지. 지금 이해 갔죠? 그래서 묻는 거는 요곳에 요거 파란색을 선을 기준으로 바깥쪽에서 A가 차지하는 비중, 이걸 묻고 있지. 파란색에서 바깥쪽은 뭐가 되느냐면 따라서 P, A, 바, B, 여는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표현해주면 파란색의 바깥쪽은 2분의 1 PA 더하기 PA, 그리고 A는 P, A의 2분의 1이다. 이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분의 1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결국 참고 확률이라고 하는 놈은 이거는 조금 심화 이해인데, 참고 확률이라고 하는 놈은 결국에는 0과 1 사이에 뭐 분수지, 분수. 분수는 다른 말로 뭐냐면 비율이야. 비율. 그러니까는 이거에서 얘가 얼만큼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가, 이게 확률이란 개념이거든. 지금 그걸로 풀 때 비율이니까 지금 뭐 한 거야 하면은 PA가 무슨 셈이야? 비례상수. 이 관점에서 본다라면 PA를 지금 무슨 개념으로 도입한 거냐면 비례상수. 식을 적기 위해서. 오케이?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한 놈이다. 비례상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놈이 좀 힘든 거야. 확률이란 결국 비율의 문제다. 오케이? 이거고, 니들 후배 현재 고1 정도면 선생님이 완성이 될 것 같아. 이론이 뭐가 되냐면 극한도 결국 비율이거든. 극한도 비율. 그래서 확률도 비율, 극한도 비율에서 비율로 통일시켜서 설명하는 이론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너희들한테는 아직 얘기할 수 없어. 아직은 좀 두루뭉술하게 있어서 연구 중이야. 아무튼 그래서 그거 개념으로 지금 이거를 접근한 것이다. 비율의 다른 의미 뭐냐면 비율의 기하학적 표현이 뭐죠? 닮음. 그래서 극한도 닮음으로 다 해석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는 있는데 좀 아직은 힘들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거 이해 갔죠?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이런 생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어요. 은영이 이해 갔냐? 오케이? 다만 실전에서는 지금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이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확률의 연산이란 말이야. 확률의 연산. 그래서 실제로 연산을 해보자는 거고, 이 정도 급이 돼야 이제 연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덧셈 정리, 곱셈 정리를 배우는 이유다라는 거지. 그 이전에 한 것들은 그냥 같은 표현 찾기. 어제도 우리 딸이랑 그거 했거든. 숨은 그림 찾기. 밑에 있는 그림이랑 같은 그림을 찾아보세요. 그거 했거든. 그 정도 수준인 거고,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없는 그림을 찾아보는 그런 수준이 되겠어요.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
불량품 2개를 포함한 10개의 제품이 있는데 5번째에서 검사가 끝날 확률을 구하세요. 그런 거죠. 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끝나야 해. 그럼 첫 번째에서 찾을 확률은 10분의 1. 두 번째에서 못 찾아야 되죠. 이게 10분의, 하나를 뺐으니까 이제 9가 되죠. 9분의 8. 그 다음에 8분의 7. 그 다음에 7분의 6. 그 다음에 6분의 1. 그럼 여기가 1이 아니고 2네. 2개니까.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에서 찾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찾는다. 그런데 다섯 번째 끝나는 경우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두 번째에서 찾는다. 그러면 10분의 8 곱하기 9분의 2 곱하기 8분의 7 곱하기 7분의 6 곱하기 6분의 1이다. 이렇게 되고, 수학은 논리학이고 논리학은 같다와 같지 않다를 구분한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 같은 얘기다 라는 걸 알아보는 게 포인트다 라는 거지. 참고로 아직 하진 않았지만 요 부분은 서로 독립이다. 독립? 독립은 아니지. 이 부분은 독립은 아니고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P 찾는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러면 P, A 곱하기 P, B, 바, A. 이런 건가? 이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해 보자. P, 첫 번째 찾았다. 10이잖아. 첫 번째 찾았다가 find, fail? 그러면 둘 다 F잖아. 아이씨. 첫 번째, 이걸 뭐, 한글? 첫 찾았다. 곱하기 P. 둘 번째에 실패다. 그런데 첫 번째 찾았다고 했을 때. 오케이?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자. 지금 곱셈 정리 예제니까. 이 곱셈 정리 예제예요. 곱셈 정리. 그리고 지금은 이 첫 번째 찾을 확률과 두 번째 찾을 확률이 독립이 아니죠. 종속 관계죠. 왜냐하면 이미 달라지잖아, 분모가. 오케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이거고, 이렇게 보면 이런 같은 경우가 총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둘 중에 하나는 다섯 번째 무조건 찾아야 되고 나머지 하나를 찾는 경우가 저렇게 되니까, 따라서 뭐가 되느냐, 마찬가지로 쭉 생각을 해보면, 다 적어. 괄호 적었어요? 곱하기 4다. 이해 갔나? 이해 갔죠? 그래서 두 번째 풀이는 이와 같다. 두 번째 풀이가 뭘까요? 그래서 두 번째 풀이가 이와 같다. 이게 괄호라고 치면 괄호 곱하기 총 4개다. 그래서 두 번째 풀이는 뭘까요? 그래서 두 번째 풀이는 뭘까요? 이거를 계산을 이용해서 했다. 그러면 이거는 정의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런 사건의 수분의 그런 사건의 수. 얘기해봐. 그래서 여기는 뭘까? 왜 저를 보세요? 졸라 부담스럽게. 10개 중에 2개를 찾는다. 모든 경우 분의 4.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 이유가 이 2가지를 소개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죠? 10C2가 9, 5, 45, 45니까 45분의 4다. 그래서 이런 풀이도 생각할 수 있어야겠어요. 지금 맞은 2 사람은 전부 다 1번 풀이로 풀었죠. 잘못된 게 아니고 잘했어. 그런데 정의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 문제였다 라는 거고, 이런 처음에 이렇게 푸는 학생도 있거든. 처음에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푸는 학생은 뭐죠? 확률을 접근하는 방식은 2가지, 정의와 계산이다. 이 문제가 정의를 이용해서 풀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 사람은 이 풀이를 찾는 게 그닥 어렵지 않겠죠. 알겠니? 그리고 여기서 또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뭐죠? 수학적 확률을 이용해서 한 거잖아. 수학적 확률은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같을 때 사용하는 거다라는 그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보자. 이 문제는 교과서 문제. 이 문제는 EBS 수능 특강 문제. 푸세요.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풀어보면 A가 총 15개 중에 3의 배수인가? 3의 배수죠. 그럼 A가 이기는 걸 그냥 5개를 연달아 찾았다고 쳐. 1번, 2번, 3번, 4번, 5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4분의 4. 13분의 3. 12분의 2. 11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제일 앞에 첫 번째부터 5번째 뽑아서 이길 확률은 씨발 말도 안 되게 존나게 작지. 그러면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하고 그 다음에 6번째 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나? 왜 10분의 지, 왜 12분의 가 되나? 이렇게 되나?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앞에 3개 그대로 있고 뒤에 2개고 여기에서 못 찾았다고 치자. 잠깐만, 이 10이 2번이야. 12분의 2. 그죠? 그 다음에 10분의 1. 이렇게 되나? 그래서 지금 못 찾은 게 여기서 못 찾았고, 여기서 못 찾았고, 한 개가 앞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보이죠? 보이는 게 있다. 손 들어 보세요.
내리세요. 수학은 논리학. 논리학은 같다. 그 값이 다 같죠? 지금 이해 갔나? 그러면 이거를 괄호라고 하자. 따라서 어떻게 되죠? 괄호. 이런 경우가 총 몇 가지죠? 이런 경우가 총 몇 가지야? 이렇게 하면은 전체 경우지, 이거는. 그치? 이거는 1이 나오나? 이겨야 되니까. 마지막은 네가 가져.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가? 이해 갔죠? 그래서 답이 3분의 2가 나와야 한대요. 이 풀이와 첫 번째 풀이가 일치한다는 거를 이해해 보세요. 이해됐나?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두 번째 풀이. 이게 계산에 의한 풀이라면 이 정의에 의한 풀이는 어떻게 될까? 추측해 보세요. 추측해 보세요.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손이 없는데? 조금 전에 다 적었잖아. 1인가 알았고 했잖아, 씨발. 내가 실수한 걸로 생각했냐? 이거지. 이게 3분의 2가 나온대요. 3분의 2가 나오나? 그런데? 알게 뭐야? 너 씨발. 계산해봐. 3분의 2가 나오는지. 나오나? 오케이. 그래서 지금 두 문제를 비교해보면 이거랑 이거랑 지금 구조가 똑같다는 거 알겠나? 저걸 알았으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이긴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거야. 이 문제와 수학 논리학, 논리학은 같다를 찾는다. 이 문제와 이 문제의 같은 점을 찾는 게 이 문제를 굳이 풀어보라고 한 이유야. 사실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전까지 이 문제를 풀릴까 말까를 생각했는데 이 문제를 좀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 맞춘 애가 2명이나 되고. 그래서 은근 기대하고 풀렸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구조가 똑같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네가 이 문제를 좀 더 이해해. 이런 목적도 있겠어요. 지금 이거 이해 갔죠? 알겠지? 이렇게 하면 P가 3분의 2가 나오나? 아닌가? 맞는데? 이거 왜 성립하죠? 알아서 이해하세요. 알아서 이해하세요. 참고로 네가 아는 세계가 세상의 전체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번 적어봤어요. 시소 원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내분점을 유도할 때 관련 내용이에요. 아무튼 그렇다. 일종의 무게중심이지. 뭐래? 정리하세요. 이거는 그냥 참고하라고 한 거고 몰라도 상관없겠어요. 네가 실전에서 이 풀이를 발생할 확률은 0에 가깝겠어요. 한번 생각이나 해보라 라는 의미로 했어요. 정리하세요.